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5년도 8월 22일 금요일 현재 시간 오후 3시 51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려드립니다. 그간 좀 매매하느라 바빠가지고 매매가 좀 바빠서 영상을 좀 자주 올려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현재 전개 중에 있고 오늘 시장에서 너무너무나 기다리고 계신 파월 연준 의장께서 등장을 하시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도 일하기가 싫은지 경제지표를 보여주질 않네요. 자,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데이터가 올라오면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번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면서 시장에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금 아시겠지만 그동안 파월 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립각이 극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공개됐던 FOMC 의사록에서 사실 이미 해답이 있었죠. 제가 이미 6월 달에도 여러분들한테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좀 이상하다.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시장에 계신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파월 연준 의장이 분명하게 여름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금리 인하를 고민을 하겠다라고 시기를 못을 박아줬는데 아니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계속 쪼아야 될 입장이니까 쪼우는 상태가 되지만 투자자들도 또 TV 방송을 틀어도 뭐 그런 쪽으로 휩쓸리는 경향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의아했던 부분이 있고 그 의아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역풍을 주면서 시장의 움직임들을 빠르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잭슨홀이 있는데 저는 지금 사실 오늘 영상도 제가 요즘 매매가 좀 굉장히 바빴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6월 달에 수익률이 좀 수익 금액이 마음에 너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5월 달만 해도 수익이 한 2천 정도를 내고 있다가 6월 달 돼서 수익이 좀 떨어져서 에이 모르겠다고 방송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7월 달에 다시 꾸준하게 올라왔고 오늘까지 8월 달도 수익이 괜찮은 편이라 이제 조금 오늘도 매매가 또 일찍 끝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매매를 왜 끝냈냐면 제가 매매를 2시 25분에 끝을 냈는데 더 할 수도 있지만 이 잭스홀은 좀 보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고 가겠다는 게 내용을 다 오픈해서 확인하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요. 저는. 왜냐하면 통상적이면 그냥 싸움을 해도 되거든요. 저 FOMC에서 금리 결정할 때도 싸움을 하는 녀석이니까 뭐 그런 게 별로 무섭거나 그러진 않은데 문제는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이 흔히 말해서 독이 오를 만큼 독이 올랐는데 별로 대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쪼아대는데 트럼프가 쪼아대고 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생각보다는 조용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상태에서 시장을 접근하는 관점이 좀 다양하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도 없죠. 그리고 이제 샘 올트먼이 오픈AI CEO죠. 샘 올트먼이 결국은 또 얘기를 했죠. 또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AI 버블론. AI 버블론을 들고 나오면서 사실 이번 나스닥의 급락은 결국 AI 버블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I 버블은 여러분 이 네이버에다가 그냥 치기만 하셔도 이미 7월, 3월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사실 그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미 주가가 사실 계속 강했잖아요.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요, 얼마나. 계속 강했지 않습니까? 계속 강하다 보니까 조정의 이유가 필요했고요. 조정의 이유가 필요했고.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샘 올트먼이 결국 이제 여기서 AI에 대해서 너무 이제 버블성이 좀 껴있는 것이 아니냐. 이 발언이 나타나면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주가가 강력하게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연결됐던 브로드컴이라든지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반도체 섹터들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주가가 휘청하고 있는 상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올 조정의 빌미를 잘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나올 조정의 빌미를 잘 찾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나오고 있는 조정이 굉장히 좀 중요한 조정입니다. 현재의 조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조정인데 여기서 자칫해서 밴드의 저점대를 한 번 더 훼손을 하는 구도로 넘어가면 굉장히 좀 극악의 구도가 나타날 수 있어요. 굉장히 극악의 구도가 나타날 수가 있고, 왜냐면 지금 이 시장의 형태를 일봉상으로 지켜만 보셔도 지금 이미 고가에서 매물 소화를 한 지가 시간이 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7월 말, 그러니까 8월 달 들어와서 계속 매물 소화를 하고 있고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7월 달도 매물 소화를 했는데 제가 7월 달에 매매를 했던 걸 보시면 어떤 상황이었냐?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잠시만요.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7월 달도 저도 그냥 스윙으로 박스권 대응만 했습니다. 7월 달에만. 박스권으로만 대응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긴 한데, 이제는 약간 추세가 터질 수 있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사이클이 돌았잖아요. 첫 번째로는 AI에 대해서 버블론 사이클 하나, AI 버블 사이클이 하나가 돌았고, 그 다음에 금리 싸움이 걸었는데, 지금 어차피 연준이사를 갈아치운다고 하니까, 네, 뭐, 교체가 되겠죠. 임기가 끝나니까. 그런데 이제 계속 그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강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기사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한 게 주담대 불법 의혹에 대해서 해임을 촉구하겠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오더를 내린 거거든요. 사실 계속 연준 의원들을 압박을 하는데 쿠기사도 아시겠지만 파월 연준 의장과 거의 라인을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 반대로 파월 연준 의장과 다르게 금리 인하를 또 주장하는 인원 2명 정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싸움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과연 파월 연준 의장이 순순히 넘어가 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에는 그냥 구경만 할 생각이라 빨리 매매를 덮어버렸습니다. 포지션이 있으면 어찌됐든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이번 달에 충분히 났고, 그래서 일단 덮어버린 상태. 한번 지켜볼 건데, 제가 봐서는 이게 9월이잖아요. 절기로 따져서 봤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이 일전에 얘기했던 것도 결국은 여름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름이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처서인데, 날짜로는 처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쉽게 말하면 여름이 좀 들어가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처서이지만 사실 날씨는 덥죠. 그러니까 실제 온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절기로 생각하셔야 돼요.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게 언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여름이 끝날 쯤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줬던 시점이 있고 그 시기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시점이 하루 이틀이 아니다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파월 연준 의장이 의도한 시점이 9월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뭐 여기 임기가 마치는 시점에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금리를 조정하는 구도가 될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보시다시피 6월 달에도 이미 얘기가 있었고 이 얘기를 2달 동안 떠들어서 난 솔직히 뭔 의미가 있나 싶은데 2개월 동안 떠들어도 의미는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연준이 계속 버텼다라는 게 아니라 연준은 이미 여름까지 안 하겠다고 이미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시장에서 오도방정을 떤 거예요. 그렇죠. 시장에서 오도방정을 떤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결국은 의미가 없는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가 좀 버티고 있어요. 사실 이게 조정을 받을 땐 조정을 그냥 같이 받아버리는 게 좀 낫거든요. 저는 생각을 그래요. 조정을 이렇게 받을 때 조정을 좀 같이 받아버리면 참 모양새가 예쁜데 얘는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조정을 안 받고 나스닥도 나스닥 조정을 덜 받고 S&P도 조정을 덜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3대 지수가 따로 돌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로 돌고 있는 주가의 움직임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매물화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방어적인 전략을
쓰는 것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시장의 위협도를 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이 조금 크리티컬 했는데, 이 부분인데 7월 29일에서 8월 달 넘어오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구간대가 좀 크리티컬한데, 저도 7월 말일에도 매매를 제가 항상 스타일 자체가 그렇지만 수익을 많이 내기보다는 그냥 딱 먹을 만큼 먹고 덮어버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때도 제가 매매를 좀 많았어요. 매매가 2번이나 들어갔는데, 이때도 사실은 조정이 끝났던 상태였는데 갑자기 시장을 말아 올리면서 고점을 다시 갱신을 시켜버렸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은 학습 효과에 쩔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가 있냐면, 이게 하도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또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좀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앞선 구간들에서는 대부분 한 가지 이슈에 덮여서 조정을 받거나 압박을 받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가지 이슈가 맞물렸는데, 그 2가지 이슈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님들, 빅테크 대장님들이 움직이면서 주가의 동향이 따라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그거 플러스 알파, 금리 알파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금리도 인하를 하냐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이미 선반영돼서 주가를 한번 방어를 해냈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기대를 하면서 주가를 반등을 했는 상태에서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하를 했을 때 시장이 거기에 과연 화답을 할 것이냐. 완전히 빅컷을 하지 않는 이상, 지금 연준의 스탠스를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동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빅컷을 한 번에 쉽게 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연준 쪽에서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쳐내면서 분위기를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렇게 분위기를 보려고 할 때, 그렇게 분위기를 보고 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의 전략이 생각과 다르게 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언론에서도 보면 나오는 얘기가 금리를 인하하면 무조건 시장이 좋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죠. 근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결국은 금리가 터져도 인하를 해도 시장은 오히려 거기에 따른 반대성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 파월 연주장의 연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사실 이 잭슨 홀 미팅이 내일까지도 이어지고 있긴 한데, 지금 아시겠지만 총대는 파월 연주장이 들고 있고, 트럼프가 갈아치우니만이 맨날 대놓고 욕설을 해도 파월 연주장은 자기만의 기조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중앙은행은 저런 맛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정치권에서 뭐라고 했다고 해서, 국민이 뭐라고 했다고 해서 기본적인 경제학자의 기본 논리잖아요. 저 사람들은 경제학자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정치처럼 마음으로 가게 되면 망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게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그래서 지금 연준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주긴 줄 거라고 봅니다. 주긴 줄 건데, 다만 그 시기를 이제 9월로 1차적으로, 원래 6월 달부터 파월 연주장이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저희는 지금 이런 기반을 통해서 매매를 좀 집중하고 있고요. 제가 그전에는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매매를 해도 사실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영상을 좀 찍으니까 제가 승률이 좀 떨어져서 제가 6월달부터 매매를 영상을 좀 안 찍었어요. 그래서 시황도 아예 안 올려드렸고요. 이제 복귀가 됐고, 이번 달도 지금 한 1000만원 정도가 지금 수익이 지금 이미 나 있는 상태고, 아마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번 달이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꽤 돼요. 아직까지 날짜 꽤 되고, 한 일주일 정도 싸움을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봤을 때 그래도 한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특히나 기준을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은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에 대한 내용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점을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저희가 또 많은 분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또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또 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데 하단 왼쪽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거나 또는 아래쪽에 저희 체험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관련돼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은 혼자서 하시기가 어려운 종목입니다. 왜냐? 뭐가 어려웠다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늘 따르는 매매이기 때문에 그 심리적인 부담을 이기시기 위해서는 저 같은 좋은 파트너가 필요하시겠죠? 주말간 미리 보는 FOMC 잭슨홀 미팅을 제가 미리 말씀드렸으니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 다음 주 같이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언제 찍어드릴지 모르겠어요. 가급적 오늘처럼 매매가 좀 일찍 끝나면, 사실 매매가 일찍 끝난 날이 많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외부 강의가 좀 있었어가지고 사실 엄청 바빴습니다. 외부 강의도 있고 그래서 바빴었는데 일정 부분 시간이 좀 나니까 매매가 좀 일찍 끝나거나 그랬을 경우 영상을 좀 참조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는 분들이 특히 매매 스타일이 기존과 어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 매매 영상 보시면 있죠? 네, 동일합니다. 제가 어디 갑니까? 늘상 똑같이 지정가 매매 한 계약으로 트레이딩 합니다. 변함없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생한 송 대표였습니다.